이렇게 여왕이 감금되자 이 스코틀랜드에서는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개신교 세력 귀족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메리는 성에 갇힌 채 강요에 못 이겨 아들인 제임스 6세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양위 문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1567년 7월 29일 메리의 뒤를 이어 제임스 6세가 공식적으로 스코틀랜드의 왕이 됩니다. 이 당시 그의 나이는 겨우 1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리는 감금당한 채 이대로 여왕의 자리를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녀는 자신이 탈출해서 가톨릭 세력과 다시 만나기만 하면 다시 여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메리는 하녀와 옷을 바꿔 입고 성을 탈출하기로 마음을 먹지요. 그리고 변장 후 세탁물 꾸러미를 들고 성을 빠져나가 배에 올라탔습니다. 우와. 하지만 탈출에는 실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뱃사공이 보기에 하녀로 변장한 메리의 손이 너무 하얗고 고왔던 겁니다. 아, 손이 너무 이뻐서 너무 고와서. 고와서. 하녀가 아니고. 섬섬옥수. 이렇게 메리의 탈출은 미수에 그치고 말았고 다시 성에 갇히게 되었지요. 그런데 메리에게 다시 한번 극적의 탈출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성에 갇힌 그녀에게 강한 매력을 느낀 2명의 청년이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메리의 탈출을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말하자면 메리는 남자가 거부하기 힘든 매력을 가진 판무 파탈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모에 넘어갔나요? 이쁘고 봐야 되나? 결국 이 청년들의 도움으로 메리는 이번에는 무사히 성을 탈출하게 됩니다. 아 진짜. 그리고 성을 빠져나온 메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뭐였을까요? 고마워요. 네 잊지 않을게요. 실제로는 이제 내가 또다시 여왕이 되었군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자신의 측근이었던 영주들과 만나 다시 왕관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도 자신을 위해 반역자들과 싸워달라고 전하기도 하죠. 혹시 근데 달리경 사건으로 여론이 좀 좋지가 않잖아요, 메리한테. 근데 국민들이 메리 부탁을 들어주나요? 물론 많은 국민이 메리에게 등을 돌린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메리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저마다 무기를 들고 모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메리를 스코틀랜드의 여왕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랭사이드 전투를 벌입니다. 당시 모인 사람들이 약 한 6천 명 정도를 추산하는데요. 하지만 이 메리의 군대는 결국 패배하고 식량도 없이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스코틀랜드 그 어디에도 메리가 도망쳐 숨을 것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리가 선택한 피신처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엘리자베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통치하고 있던 잉글랜드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왜?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야, 이제 오히려 이렇게 막 측은지심으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제 경쟁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혈육이자 같은 여왕의 처지인 엘리자베스 1세가 설마 자신을 내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리는 1568년 5월 잉글랜드에 망명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엘리자베스 1세의 마음은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잉글랜드에는 여전히 메리를 구심점으로 삼는 가톨릭 세력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엘리자베스 1세는 이 일을 기회 삼아서 메리를 확실히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마침 이때 엘리자베스 1세의 신하들이 메리가 잉글랜드에 오면 달리경 살해에 가담했는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녀의 계획은 더욱 수월해집니다. 결국 메리는 재판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엘리자베스 1세가 있는 잉글랜드로 향하게 됩니다. 잉글랜드에 도착한 메리는 몇 주간의 기나긴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백을 제대로 증명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1세의 뜻대로 잉글랜드 성에서 감금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와. 스타 씨, 드디어 이제 메리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통제 아래 들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러면 이때 메리를 또 어떻게 대했어요? 꽤 많이 보살폈어요. 뭐 아프면 자기 주치 의사 선생님도 보내주고 패션 같은 거에 뒤처지지 않게 그 최신 옷하고 패션 다 입고 지냈다고 해요. 돈도 엄청 많이 썼대요. 일주일에 한 2천만 원? 화려한 감옥 생활이었죠. 괜찮네. 교수님, 엘리자베스 1세는 굳이 왜 이렇게까지 메리를 챙겨나요? 네, 당시 엘리자베스 1세가 메리의 미모를 질투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천연두를 앓고 난 후 생긴 흉터 때문에 얼굴을 하얗게 분칠하고 가발을 썼습니다. 이 외모 컴플렉스가 있을 법한 상황에서 라이벌인 메리가 아름답기로 유명했으니 질투한다는 소문이 났던 거죠. 그래서 이런 소문을 잠재우려고 감금 생활을 하는 메리에게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엘리자베스 1세는 메리를 한 성에 가만히 두지 않고 여러 성을 옮겨 다니게 했습니다. 무슨 전략이지? 왜냐하면 이 메리에게는 남자들을 끌어다니는 매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엘리자베스 1세의 신하들마저도 이 남자들을 즐겁게 하는 재치 있고 달콤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며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메리의 거처를 계속 옮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챙길 건 또 다 챙겨주고 이거는 무슨 심보일까? 난 질투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더 쿨한 척? 이렇게 쿨한 척.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과시 이런 것도 있죠. 음. 엘리자베스 1세와 메리의 관계가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사건은 메리가 갇혀있던 셰필드 성의 성주와 메리가 불륜 관계다라는 소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뭐 이렇게 스캔들이 많네요, 메리는. 네. 하지만 소문은 성주 아내의 의심일 뿐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자베스 1세는 이 소문을 잉글랜드의 온 외국의 대사들에게 공공연히 말하며 소문을 직접 퍼뜨렸다고 합니다. 대체 엘리자베스 1세는 왜 사실무근의 소문을 전한 걸까요? 흠집내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미지 안 좋아지게. 네, 맞습니다. 아마 그녀는 메리가 가진 적통의 고귀한 혈통과 교양을 갖춘 여왕이라는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메리가 아닌 엘리자베스 1세 자신이 잉글랜드의 여왕에 더 어울린다는 것을 은근히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메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즉각 반격에 나섰는데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똑같이 하겠죠, 흠집내기. 그렇죠. 흠집내겠죠. 그녀는 엘리자베스 1세에 대해서 세간에 떠돌던 추문을 편지로 써서 보냅니다. 엘리자베스는 다리에 종기가 나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매독이 전염됐다는 암시이다. 그래서 출산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런데도 그녀는 남자들에 대한 욕망을 버릴 줄 모른다. 로버트 더들리와 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구석진 데서 온갖 음탕한 만족을 구하고 언제나 새로운 정부들과 놀아나려고 한다. 이 편지를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벌써 썼다고요? 에? 죽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엘리자베스 1세는 매우 화가 났고요. 메리에 대한 감시를 이전보다 훨씬 엄중히 하고 이러한 감금 생활은 18년 동안이나 이어집니다. 아니 근데 애초에 여기를 넘어온 게 잘못된 것 같아. 이제 메리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이 엘리자베스의 인정에 호소합니다. 자신은 어떠한 왕국도 희망하지 않는다며 더는 감금 생활을 참을 수 없어서 조용한 곳으로 떠나 살겠다고 전한 겁니다. 교수님, 근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메리의 성향으로 봤을 때 권위에 대한 욕심이 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포기를 하는 건가요? 혜성 씨 말대로 절대로 포기할 메리가 아니지요. 메리는 엘리자베스 1세에게 전한 것과 달리 뒤로는
다시 여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앤서니 베빙턴이라는 인물과 반란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 앤서니 베빙턴은 24살의 젊은 잉글랜드 귀족이자 가톨릭 교도로 메리에게 매혹돼 여왕을 암살하고 메리를 구출하겠다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야 메리도 참 보통 아니네. 베빙턴.